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량은 26일 기준 하루 평균 451.3건, 총 17,355건으로 6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1,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846건, 강남구는 842건, 송파구는 80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대 건설사들이 올 하반기 전국에서 113개 단지 7만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중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55개 단지 42,748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지역 소형 상가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해 집합 상가 임대료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소형 상가의 3.3제곱미터당 임대료는 지난해 4분기 15만 4,500원에서 올 1분기 17만 3천원으로 11.97%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집합상가 임대료는 16만 5,900원에서 17만 2,200원으로 3.79% 오르는 데 그쳐 처음으로 소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기록했습니다. 골목 상권이 부활하면서 소형상가의 임대료가 상승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구리에서 포천 고속도로가 오는 30일 개통됩니다. 구리에서 포천 고속도로는 구리 토평동에서 포천 신북면을 잇는 본선 구간 44.6km와 포천 소호읍에서 양주 회암동을 연결하는 지선 구간 6km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번 구리에서 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원유연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요, 평균 12.2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평균 경쟁률은 52.28대 1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 역시 소형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플러스 일부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강자 매물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778-4747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플러스 일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프라임에셋의 조찬우 대표님,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이소윤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찬우 대표님의 플러스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만나볼 플러스 매물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지분은 16.5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2.15제곱미터입니다. 올해 1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돼 있고요. 총 6층 중 4층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는 1억 2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플러스 매물은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매물 소개 먼저 짚어주시죠. 네.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형주택과 그리고 대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지금 감안하셔서 적정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물건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외관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석재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20세대가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17년 1월달 준공이 되었고요. 전체 20세대 투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1층 전체는 필로티 주차장,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좀 안심하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 동선을 배려해서 잘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내부에는 아주 또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을 한 모습을 현장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싱크대의 모습이나 또한 거실의 모습, 또 거실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해 드렸기 때문에 또 공간 활용도를 높여드렸다는 점과 사실 본 물건은 투룸이면서 13평 정도 이상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시기 아주 좋은 거실의 구조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벽에 그 못을 박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트레이를 또 제공해 드렸다는 점과 또한 이제 화장실에 가시면은 비데까지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본 물건은 이제 그냥 거의 이제 옷가지들과 이제 옷장 정도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물건 현장을 방문하시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계절짐들을 놓기 위해서 옥상에 개별 창고를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좀 바뀌는 집들은 이제 창고로 이렇게 옥상에 수납을 하시면 아주 좀 공간을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내부 외부 모습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중에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초구 양재동 신축 다세대 주택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양재동의 입지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 포인트를 삼는 부분이 쾌적한 공간인데요. 일단은 교통 여건도 우수한 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역이 되겠죠. 도보 6분에서 7분 거리에 물건지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재 시민의 숲역은 신분당선이면서도 또한 강남역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테헤란로 주변 직장인 수요가 이쪽까지 상당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옆에 양재 IC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도로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면 아주 편리한 교통 여건 때문에라도 이 양재동 쪽은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이제 국립국악고등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언남중고등학교와 매원초등학교, 포유초등학교 이렇게 우수한 학교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실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 여건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양재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78,000평 정도 되는 큰 공원과 또 양재천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양재천 주변으로 고가의 아파트들, 타워팰리스를 대표하는 주변에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것들을 본다면 그만큼 이제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환경 여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지 또한 배후 지역으로는 이제 그 양재대로 건너편으로 청계산과 구룡산까지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아주 풍부한 그 강남 쪽에서도 아주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이쪽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도 상당히 우수한데요. 이제 대형 마트들, 이마트와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이 이 양재 IC 주변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교통 여건과 더불어서 강남권, 서초와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 많은 주거 입주민들이 이쪽으로 장을 보러 오는 동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에 더 많은 유동인구 유입이 될 만한 그런 지형적인 또 환경적인 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교통 여건이 아주 우수한 매물입니다. 게다가 또 우수한 학군과 또 녹지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양재동 매물인데요. 이곳의 매물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매물 가격 또한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해 드렸고요. 또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도 잘 지었기 때문에 임대가 더 잘 나갈 것으로 또 역에서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양재 시민의 숲역을 통해서 강남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에게도 충분히 임대를 놓기가 아주 안성맞춤의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가능 금액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3억 정도 지금 책정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실투자금은 5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권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책정해드렸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투자금이 1억 2천으로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높은 임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보물권은 또한 임대료가 구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시간 지남에 따라서 임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 충분히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이제 월세를 받으시면서 또 추후에 시간을 보신다면 대출을 상환해 나가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만족스럽게 임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알아봤습니다. 요즘 양재동의 개발 호재 참 많습니다. 추천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네, 지도를 보면서 이 양재동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물건지 일단은 양재 시민의 숲 역을 지금 표시해드리고요. 본물건지는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6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히 역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동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도를 좀 더 펼쳐서 교통 여건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가운데 다다르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금 조달 능력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는 지하 사업이 지금 반드시 진행이 될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또 가장 제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강남순환고속도로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된 다음에 이주 동선, 교통 동선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강남순환고속도로는 1조 2천억 정도 들어간 아주 큰 공사였고요.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강남으로 진출이 상당히 양호해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강남하면 떠오르는 것이 심각한 교통정체, 정말 교통 대란 때문에 강남으로 들어오기가 정말 힘든데요. 이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그만큼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영종도에서부터 이쪽 강남까지 진출을 하는데 그 동선을 1시간 정도 이상 단축을 시켰다는 점에서 이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2018년이 되면은 수도까지 연장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교통에 대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호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례 과천선의 모습이 일단은 2025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개통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양재 시민의 숲역을 지나서 과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3차 국가 종합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은 반드시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양재 시민의 숲역이 더블 역사권으로 바뀌게 되고요. 역사 예정지는 이 3호 물산 사거리나 국립국악고등학교 사거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여기 들어오더라도 이쪽 지역, 물건지가 속해 있는 이쪽은 아주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 중에서 이제 양재 테크시티의 조성 계획. 이게 작년 8월 3일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작년 12월 20일 날 AT 센터에서 공청회를 마쳤기 때문에 이미 서초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본 물건지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3월 달에 타당성 검토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시해드린 지역이 RNCD 코어 권역으로 묶이게 될 지역이고요. 이 아래쪽 지역은 도시지원 복합권역, 서쪽으로 가면 지식기반 상생권역, 그리고 본 물건지가 속해 있는 이쪽은 지역특화 혁신권역으로 묶어서 4개의 권역을 유기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인데, 또한 특징적인 것은 이 가운데 RNCD 코어 권역에 속해 있는 이 AT센터 같은 경우, 이 AT센터는 수많은 중소기업체가 이미 입점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아래쪽에 보이는 화해꽃시장도 현대사업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지역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인접지역과의 연계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있는 지식기반 도시지원 복합권역과 지식기반 상생권역 같은 경우에는 320개소가 되는 연구단지가 이미 이쪽에 이제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면 지금 판교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연구 인력들, 대기업들이 이제 양재 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물건지가 있는 지역특화 혁신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1000개 정도 이상 되는 중소기업체가 이쪽으로 유입이 될 만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을
총괄해서 전체가 이제 마곡지구 버금가는 그런 규모로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재동은 사실 그동안 강남권에 있으면서도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였고 전형적인 주거단지로서 이렇게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이런 지역들이 연구단지로 바뀌어 나가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주거 업무가 복합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개포도 주공아파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16,000세대 정도 되는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이주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주 동선을 보면은 그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쪽 지역으로 서남 쪽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본 물건지를 방문해 보시면 주변에 빌라도 분양하는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 정도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기대 중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재 테크시티 개발로 가치 상승은 물론이고요. 임대 수요까지 풍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본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희정과 함께 전체적인 정리해 주시죠.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5천만 원입니다. 투룸이고요. 13평 넘게 나오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 현장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가는 금액 3억 원, 그리고 월세 가는 금액은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책정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강남권에 있으면서 아주 높은 기대 수익률과 임대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현장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매물 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소연 소장님의 플러스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만나볼 플러스 매물은 중구 광희동 2가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사 5호선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으로부터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지분은 7.6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6.74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요,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10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9,4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 월세 시는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400만 원, 월세 시는 9,4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플러스 매물은요, 중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광희동 2가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세한 매물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추천드리는 매물은 중구 광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광희동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어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동대문역이 있던 곳이라고 하면 바로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역 명칭이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매물은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공원역에서 도보 1분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집 바로 앞에서 2호선과 4호선, 5호선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건물을 살펴보면요, 인근에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주택으로는 저층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은 총 10층 건물로 완공이 되게 되면 주택으로서는 인근에서 가장 높은 주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을 비롯한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2층에서 5층까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층에서 1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오래된 구옥이 대부분이고 10층 건물로 완공되면 신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36세대로 세대수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내년 2월에 바로 준공 예정입니다. 입지적 가치가 뛰어난 상업지역에서 선분양 매물입니다. 총 10층 중 2층 매물로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들어가고요.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서 마감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구 광희동 2가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참 우수한데요.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으로부터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면서 또 트리플 역세권 매물이라는 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광희동 2가의 입지적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희동은 이제 중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중구는 상업시설이 많으면서 주택의 수요는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급 자체가 적은 지역이거든요. 중구에는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고요. 비즈니스와 쇼핑 관광객이 매일 350만 명씩 방문하는 금융과 쇼핑의 중심지입니다. 국내 최대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이 위치해 있고요.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또한 대표 쇼핑타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매물과 동대문 패션타운이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15만 명 근무자의 배후 주거지로서 매우 좋고요.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걸어서 출퇴근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있고요. 임대 수요가 그래서 꾸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근의 금호 16구역과 신당 8구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매매 가격의 상승과 이주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주택이 공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근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이주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본 매물은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입지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나오면 역을 2호선, 4호선, 5호선을 무려 3개나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확장되고 있는 이 동대문 상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동대문 상권으로 인한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전세를 주시게 되면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3,4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십니다. 월세를 주시게 되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대출 1억 8천만 원을 적용하게 되면 투자금 9,400만 원이면 수요가 많은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투자금이 전세시 3,400만 원 예상되는 매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광희동 2가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중심 업무지구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추천 포인트는 종강역에서 시청까지 지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추천 포인트는 중구가 전국 최초 의료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우선 중구는 강남 개발 정책으로 약화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충무로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요. 영어교육 특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관광, 허브 조성을 위한 도시 건축물의 높이를 해제하는 등의 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본격화되면 관광과 문화 그리고 금융과 업무가 어우러진 중심 업무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지하 도시의 조성 계획인데요. 작년에 서울시는 종강역에서 광화문을 거쳐서 시청과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 지하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완공 예정으로요. 4.5km의 지하 보행길을 통해서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 축구장의 4배 크기의 지하 도시가 개발이 되는데요. 12개의 지하철역과 30개의 지하 빌딩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 공간에 디귿자 형태로 상업과 문화, 휴게시설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도심의 상권의 활성화와 집중이 예상됩니다. 지하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대형 쇼핑몰과 환승센터까지 갖춘 복합 쇼핑타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 또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중구가 전국 최초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구에는 약 50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약 9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명동을 찾았고요. 이런 명동과 을지로를 중심으로 풍부한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을 즐기면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의료 관광을 위해서 중구를 찾은 외국인의 환자가 크게 증가했고요. 진료 수입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적별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방문을 해서요. 피부과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네, 종각에서 동대문의 이 지하 도시가 개발이 되면은 이 동대문 상권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정리와 함께 유의점 짚어주시죠. 네. 준공은 내년 2월입니다. 준공되게 되면 주택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건물의 높이가 10층으로 매우 높습니다. 신축이라서 인기가 많고 매매 금액은 2억 9,400만 원이고 전세 났을 때 2억 6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실투자금 3,400만 원이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고요. 월세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플러스 매물은요, 중구 광희동 2가 매물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플러스 매물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부동산 플러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778-4747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플러스 매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조찬우 대표님의 플러스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플러스 매물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급 면적은 45.37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0.37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요, 방 2개, 거실, 욕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10층 중 8층에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6,8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6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는 8,8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플러스 매물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매물인지 궁금한데요. 매물 소개해 주시죠. 네, 영등포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에 3도심으로 승격된 그런 지역이 이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또한 키워드가 저평가되었던 지역입니다.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고요. 높은 인구 밀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쪽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중공업 지역들이 다수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 이쪽이 미래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지금 현재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전체 10층 규모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지하 2층에 지상 10층, 2층에는 근린 수용화 시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3층부터 이제 6층까지는 오피스텔, 그리고 7층부터 10층까지는 다세대 주택, 전체 29세대입니다. 오피스텔 19세대, 그리고 다세대 주택 10세대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될 것인데요. 아직 이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물을 볼 수가 없지만 본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지 주변에 모델하우스를 완벽하게 조성해 놨기 때문에 본 물건지 옆에 방문하셔서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내부의 마감 상태라든가 자재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본 건축주는
상당히 본 건물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공간 배치한 부분이나 또 자재를 선택한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를 보시면은 또한 거실 공간은 동형 평형 대비 다른 물건들보다 더 넓게 배치해 드리기 위해서 한 90cm 정도 이상 더 넓게 거실 폭을 넓혀 드렸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천정에 매립되어 있는데 다른 물건들보다 더 넓은 12평형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을 넣어 드렸다는 점과 또한 주방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떤 대기업 자재로 확인해 드리면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식탁 겸용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탁자도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고요. 또한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도 빌트인으로 조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단순히 오븐과 전자레인지가 겸용으로 되는 겸용 렌즈를 또한 매립해 드렸고요. 또한 그래서 주변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은 많은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또 방에 가 보시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로 붙박이장을 설치해 드렸고, 또 세탁기를 따로 다용도실에 설치해 드릴 것인데요. 또 천정에 전동식으로 이렇게 빨래 건조대까지 제공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시고 꼭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를 보니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이곳의 입지적인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지역은 수많은 인구 밀도와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건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을 보면 영등포 시장역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 도보 5분 거리에 현장까지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지 아주 우수한 교통 여건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여건도 또한 보자면 주변에 이제 영동 영중 초등학교와 이제 영원중학교, 영등포여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윤중 초등학교, 윤중 중학교가 집 주변의 학교 상황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등포 지역은 또 좀 많이 다소 복잡한 지역이 아닐까, 좀 이렇게 노후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시지만 본물건지는 주변에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녹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색강공원과 또한 다리만 넘어가면 이교를 넘어가면 바로 여의동 공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은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들보다도 아주 풍부한 녹지 때문에라도 또한 이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수한 교통 여건은 물론이고요. 교육 인프라와 녹지 환경까지도 잘 갖추고 있는 매물 지금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의 가격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리고 본 물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10중 중에서 8층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투룸 주택입니다. 이제 매매가는 2억 6,800만원 책정해드렸고요. 여의도 배후 주거지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능 금액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신축 다세대 주택 이렇게 매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인구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률이 또한 높다는 점 본물건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2천에 월세 100만 원, 3천에 90만 원 정도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본 주변 이제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 이제 월세를 활용하실 때 대출 가능 금액 1억 6천만 원, 그렇다면은 대출 가능 금액 배제하고 실투자 금액이 8,800만 원입니다. 8,8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면 정말 수익률이 높다는 것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세 활용에 1,800만 원도 본 물건지 주변에 이렇게 신축 건물들이 상당히 희소하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아주 메리트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가격 정보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영등포구의 개발 호재 등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본물건지 이제 영등포 시장역을 표시해 드리고요. 본물건지 모습 여의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보 5분 만에, 실제로 제가 스톱워치 켜고 걸어보니까 5분 사실 채 안 걸리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역세권에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물건지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는 영등포 뉴타운이 되겠죠. 이제 개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아크로타운 스퀘어가 이제 8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전체 가구 수가 1221세대 아주 대단지 아파트가 본 물건지 주변도 상당히 돌아보시면 아직도 허름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개발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 본 지역의 아크로타운 스퀘어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본 지역 주변으로 상당히 이제 상권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이 된 그런 식당들이 많이 분포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지역의 임대료도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넓게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여의도의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의 진출입로, 이렇게 목동의 모습도 작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의도만 해도 사실 유동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상주가 6만 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금융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여의도에서 이렇게 이주 동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면 아주 뚜렷한 지역이 여의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목동, 주거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목동까지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인파들이 이 도로를 끼고 이렇게 유동 인구 동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본 물건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아주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물건지를 소개하면서 사실 여의도의 모습을 여의도가 어떻게 개발이 될 건지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여의도는 사실 한 6년, 7년 정도 좀 침체기를 지금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제 그 금융적인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팝콘으로 표시되는 이 지역입니다. 이게 전체 69층 규모로 개발 사업이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포스코에서 수주를 받아서 사실 공사비만 해도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2롯데월드와 해운대 LCT에 이르러서 세 번째로 높은 이제 여의도를 대표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 번째 건물이 이 팝콘이 조성이 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팝콘의 그 현대백화점이 국내 최대 규모로 또한 조성이 되게 된다면 본 지역 주변으로 또한 아주 넓게 이게 상권이 분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공작 아파트가 49층 규모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15만 아파트가 지금 현재 1790세대인데 2600세대로 또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이 여의도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투자 가치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여의도 상권과 이 업무타운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또 영등포구 매물인데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일점과 함께 전체적인 정리 짚어주시죠. 네. 그 무궁무진한 개발 계획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등포입니다. 이제 3대 도심 안에 있으면서 다수의 중공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영등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한번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이제 현장 방문하시고 지역 가치, 개발 호재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과 개발 호재까지도 풍부한 지금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매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좀 추천하면 좋을까요? 네, 여의도로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 사실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어서 본 물건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실입주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들도 충분히 입주할 만한 그런 공간 배치를 확보해 드렸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새는 투룸 구조를 상당히 선호하십니다. 아니면 1.5룸의 넓은 구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실입주 하시는 분들, 이게 높은 전세료 때문에라도 사실 실투자 금액이 1,8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돈 조금 더 마련하셔서 이제 실입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다른 물건보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소윤 소장님의 플러스 매물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플러스 매물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지분은 14.2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36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요,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과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6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5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는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6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는 9,5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플러스 매물은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매물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정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매물은 8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과 채광이 매우 좋습니다. 또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라서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요. 총 6층 가운데 중간층이죠. 3층 매물입니다. 방 2개와 주방,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같은 기본 옵션과 CCTV와 화재 센서 같은 안전시설 또한 모두 갖춰져 있고요. 실용적이면서 깔끔한 인테리어를 원하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예, 올해 11월이죠. 한 4개월 정도 후에 입주 가능한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대지 지분은 14.21제곱미터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39.36제곱미터로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활용도 좋은 구조가 좋은 건물입니다.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 매물 가까이에 문정 법조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도 올해 말로 법조단지 이전 시점에 맞추어서 본 매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매매 가격의 상승도 기대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송파구 문정동 매물입니다. 입지적인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이죠. 장지역에도 이제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문정역과 장지역의 중간 정도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정역은 개발 호재가 있는 잠실과 수서와도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로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 문정 법조단지까지도 매우 가까운데요.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집 바로 건너편에 문정 법조단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조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출퇴근하기에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거주하시기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군을 살펴보면요. 본 매물과 가까운 거리에 문덕초와 문원초, 문원중과 문정중, 문정고와 문원고가 있어서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가까이 위치해서 학교 또한 매우 통학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요. 문정동 인근에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동남권 유통단지, 그리고 가락시장이죠. 현대화 산업이 진행되면서 주거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재건축 사업도 매우 활발한데요. 문정동을 비롯해서 인근의 가락, 오금, 송파동에서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정동 136번지 일대의 단독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게 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이런 수요로 인해서 가격 상승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매물 근거리에는 관공서를 비롯해서 은행과 상업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대표적으로 롯데월드타워, 가락 농수산물시장과 올림픽 공원을 비롯해서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서울병원까지 모두 근거리에 위치해서 생활하시기 매우 편리합니다. 대형 병원과 대형 시장 그리고 대형 업무시설이 인근에 모두 위치하고 있어서 수요 또한 많은 지역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문정법조단지에서도 도보로 5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문정법조단지 입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인근 주택에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은 4,500만 원이면 전세 났을 때 투자 가능하십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차임 9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 1억 6천만 원을 받으시게 되면 실투자금 9,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2017년 올해 11월에 입주가 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 맞춰서 문정 법조단지도 거의 이전을 완료하게 되는 시점이라서 입주 시점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가격보다 임대료가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예상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동에 이어서 이 송파구도 개발 호재로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발 호재가 참 많은데요. 개발 호재 등 추천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여기 인근에는 대형 개발 사업이 매우 많은데요.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실 관광특구와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이로 인한 상권의 집중과 확장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정 법조타운이 올해 말이면 입주가 전부 완료되는 시점이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수서 역세권 대규모 복합개발입니다. 우선 잠실 관광특구를 살펴보게 되면요. 롯데월드와 석촌호수부터 올림픽공원 일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국내 최고층 건물이죠. 롯데월드타워가 개장을 했고 여기는 숙박과 관광, 쇼핑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7조 원대의 경제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동부터 종합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주변에는 호텔과 업무시설 그리고 공연장까지 전부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2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 관광특구 올림픽 공원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 벨트가 하나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상권도 확장되고 집중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문정동 법조타운입니다. 문정동 법조타운이 3월에 이전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청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법무부 보속시설과 서울지방경찰 기동대가 추가로 이전하면 올해 말이면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4만 5천 평 이상 규모의 미래형 업무 단지가 올해 말까지 조성이 되면요. 여기와 관련된 2천여 개의 중소벤처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고요. 문정 컬처밸리도 내년 1월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말 법조타운과 미래형 업무 단지가 완성되는 시점이 되면요. 상주 인구는 3만 5천 명 이상이 되고요. 고용 창출 기대 효과도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법조타운과 업무 단지가 들어서면서요.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송파구 문정동 일대의 부동산 가치는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근무 인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수서 역세권 대규모 복합개발인데요. 수서역 SRT는 작년 12월에 개통을 했고요. 이미 지난 4월에 이용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국토부는 해당 지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복합 개발 예정으로요. 복합 환승센터 구역과 업무 유통구역, 주거구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복합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서 역세권 일대에 11만 5천 평을 2021년까지 개발 예정으로요. 수서 역세권 일대에 교통망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는데요. 방고개로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이 되고요. 과천 서울 동남권철도와 제2 양재대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수서 역세권 일대의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인구 유입에 따라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임대 수요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이 대규모 호재가 많은 송파구 매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이점과 함께 전체적인 정리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문정동은 인근에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이 많아서 차후에 입지적 가치가 더욱 좋아질 지역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른 수요의 증가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본 매물은 올해죠. 2017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때 맞춰서 문정 법조단지도 입주하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입주하실 분이나 투자하실 분에게 추천드리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고 전세로 2억 3천만 원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4,500만 원이면 개발 호재 많은 지역 문정동에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 매물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분의 플러스 매물들 화면으로 정리 다시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조찬우 대표님, 이소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플러스 1부에서는 다양한 실속이 있는 매물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도 다양한 매물 소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내부, 외부 모습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중에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초구 양재동 신축 다세대 주택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양재동의 입지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 포인트를 삼는 부분이 쾌적한 공간인데요. 일단은 교통 여건도 우수한 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역이 되겠죠. 도보 6분에서 7분 거리에 물건지까지 이동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재 시민의 숲역은 신분당선이면서도 또는 강남역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테헤란로 주변 직장인 수요가 이쪽까지 상당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옆에 양재 IC가 위치했기 때문에 아주 도로 여건도 우수한 곳으로 그렇게 보신다면 아주 편리한 교통 여건 때문에라도 이 양재동 쪽은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이제 국립국악고등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언남중고등학교와 매원초등학교, 포유초등학교 이렇게 우수한 학교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실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 여건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양재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78,000평 정도 되는 큰 공원과 또 양재천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양재천 주변으로 고가의 아파트들, 타워팰리스를 대표하는 주변에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것들을 본다면 그만큼 이제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환경 여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지 또한 배후 지역으로는 이제 그 양재대로 건너편으로 청계산과 구룡산까지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아주 풍부한 그 강남 쪽에서도 아주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이쪽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도 상당히 우수한데요. 이제 대형 마트들, 이마트와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이 이 양재 IC 주변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교통 여건과 더불어서 강남권, 서초와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 많은 주거 입주민들이 이쪽으로 장을 보러 오는 동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에 더 많은 유동인구 유입이 될 만한 그런 지형적인 또 환경적인 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분 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교통 여건이 아주 우수한 매물입니다. 게다가 또 우수한 학군과 또 농지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양재동 매물인데요. 이곳의 매물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매물 가격 또한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해 드렸고요. 또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도 잘 지었기 때문에 임대가 더 잘 나갈 것으로, 또 역에서 거리에도 가깝기 때문에 양재 시민의 숲역을 통해서 강남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임대를 놓기가 아주 안성맞춤인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가능 금액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3억 정도 지금 책정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실투자금은 5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남권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책정해드렸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투자금이 1억 2천으로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높은 임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보물건은 또한 임대료가 구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간 지남에 따라서 임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 충분히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이제 월세를 받으시면서 또 추후에 시간을 보신다면 대출을 상환해 나가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만족스럽게 임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알아봤습니다. 요즘 양재동의 개발 호재 참 많습니다. 추천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네, 지도를 보면서 이 양재동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물건지 일단은 양재 시민의 숲 역을 지금 표시해드리고요. 본물건지는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6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히 역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동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좀 더 펼쳐서 교통 여건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가운데 다다르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금 조달 능력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는 지하 사업이 지금 반드시 진행이 될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또 가장 제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강남순환고속도로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된 다음에 이주 동선, 교통 동선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강남순환고속도로는 1조 2천억 정도 들어간 아주 큰 공사였고요.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강남으로 진출이 상당히 양호해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강남하면 떠오르는 것이 심각한 교통정체, 정말 교통 대란 때문에 강남으로 들어오기가 정말 힘든데요. 이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그만큼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영종도에서부터 이쪽 강남까지 진출을 하는데 그 동선을 1시간 정도 이상 단축을 시켰다는 점에서 이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2018년이 되면은 수도까지 연장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교통에 대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호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례 과천선의 모습이 일단은 2025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개통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양재 시민의 숲역을 지나서 과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3차 국가 종합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량은 26일 기준 하루 평균 451.3건, 총 17,355건으로 6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1,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846건, 강남구는 842건, 송파구는 80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대 건설사들이 올 하반기 전국에서 113개 단지 7만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중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55개 단지 42,748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지역 소형 상가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해 집합 상가 임대료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소형 상가의 3.3제곱미터당 임대료는 지난해 4분기 15만 4,500원에서 올 1분기 17만 3,000원으로 11.97%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집합상가 임대료는 16만 5,900원에서 17만 2,200원으로 3.79% 오르는 데 그쳐 처음으로 소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기록했습니다. 골목 상권이 부활하면서 소형상가의 임대료가 상승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구리에서 포천 고속도로가 오는 30일 개통됩니다. 구리에서 포천 고속도로는 구리 토평동에서 포천 신북면을 잇는 본선 구간 44.6km와 포천 소오릅에서 양주 회암동을 연결하는 지선 구간 6km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번 구리에서 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원유연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요, 평균 12.2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평균 경쟁률은 52.28대 1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 역시 소형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플러스 일부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강자 매물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778-4747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이 때문에 이 노선은 반드시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양재 시민의 숲 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고요. 역사 예정지는 이 3호 물산 사거리나 국립국악고등학교 사거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여기 들어오더라도 이쪽 지역, 물건지가 속해 있는 이쪽은 아주 큰 수혜를 볼 곳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 중에서 이제 양재 테크시티의 조성 계획. 이게 작년 8월 3일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작년 12월 20일 날 이제 AT 센터에서 공청회를 마쳤기 때문에 이미 서초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본 물건지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3월 달에 타당성 검토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시해드린 지역이 RNCD 코어 권역으로 묶이게 될 지역이고요. 이 아래쪽 지역은 도시지원 복합 권역, 서쪽으로 가면 지식 기반 상생 권역, 그리고 본 물건지가 속해 있는 이쪽은 지역 특화 혁신 권역으로 묶어서 4개의 권역을 유기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인데, 또한 특징적인 것은 이 가운데 RNCD 코어 권역에 속해 있는 이 AT 센터 같은 경우, 이 AT 센터는 수많은 중소기업체가 이미 입점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아래쪽에 보이는 화해꽃시장도 현대사업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지역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인접지역과의 연계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있는 지식기반 도시지원 복합권역과 지식기반 상생권역 같은 경우에는 320개소가 되는 연구단지가 이미 이쪽에 이제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면, 지금 판교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연구 인력들, 대기업들이 이제 양재 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물건지가 있는 지역특화 혁신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1000개 정도 이상 되는 중소기업체가 이쪽으로 유입이 될 만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을 총괄해서 전체가 이제 마곡지구 버금가는 그런 규모로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재동은 사실 그동안 강남권에 있으면서도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였고, 전형적인 주거단지로서 이렇게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이런 지역들이 연구단지로 바뀌어 나가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주거 업무가 복합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개포도 주공아파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16,000세대 정도 되는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이주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주 동선을 보면은
그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쪽 지역으로 서남 쪽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본 물건지를 방문해 보시면 주변에 빌라도 분양하는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 정도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플러스 일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프라임에셋의 조찬우 대표님,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이소윤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찬우 대표님의 플러스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만나볼 플러스 매물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지분은 16.5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2.15제곱미터입니다. 올해 1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6층 중 4층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는 1억 2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플러스 매물은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매물 소개 먼저 짚어주시죠. 네.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형주택과 그리고 대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지금 감안하셔서 적정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물건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외관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석재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20세대가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17년 1월달 준공이 되었고요. 전체 20세대 투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1층 전체는 필로티 주차장,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좀 안심하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 동선을 배려해서 잘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내부에는 아주 또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을 한 모습을 현장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싱크대의 모습이나 또한 거실의 모습, 또 거실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해 드렸기 때문에 또 공간 활용도를 높여 드렸다는 점과 사실 본 물건은 투룸이면서 13평 정도 이상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시기 아주 좋은 거실의 구조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벽에 그 못을 박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트레이를 또 제공해 드렸다는 점과 또한 이제 화장실에 가시면은 비데까지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본 물건은 이제 그냥 거의 이제 옷가지들과 이제 옷장 정도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물건 현장을 방문하시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계절짐들을 놓기 위해서 옥상에 개별 창고를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또한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좀 바뀌는 집들은 이제 창고로 이렇게 옥상에 수납을 하시면 아주 좀 공간을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이